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삼성전자에서 정말 상징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장중 시가총액 2천조 원 돌파, 주가는 34만 원 중반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는 8,800선을 넘어서며 이제 9,000피 이야기가 점점 더 현실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섰고 엔비디아 방한, HBM 파월이 샘플 출하, AI 반도체 기대감까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축포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더 불편하게 봐야 할 뉴스가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성과급 논란과 노사 갈등, DS와 DX 갈등으로 시끄러운 사이에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디램 업체 CXMT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배 이상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70%에 육박했다는 숫자가 나왔죠. 이게 단순히 중국 기업 하나가 잘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가 지금 내부 갈등을 겪는 사이 중국은 자본을 모으고 생산 능력을 늘리고 초저가 전략으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총 2천조 돌파는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기대는 비중이 너무 커진 지금 중국의 추격은 그냥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닙니다. 중국이 저가, 디램과 낸드에서 치고 올라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초 체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과 AI 반도체에 투자하려면 기본 메모리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중요하거든요. 밑단에서 가격이 흔들리면 위쪽 고부가 시장에 투자하는 힘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급등의 환호 뒤에서 중국 반도체 추격이 왜 무서운지, 그리고 주주분들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조금 다른 논조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자 시총 2천조 돌파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삼성전자 하나의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을 넘었다는 건 이 회사가 단순한 개별 종목이 아니라 한국 경제와 코스피의 심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코스피가 8,800선을 넘고 반도체 비중이 시장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를 빼고 코스피를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좋게 보면 한국은 AI 반도체 사이클에 직접 수혜를 받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 증시 전체가 같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추격은 삼성전자 주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스피 전체의 문제입니다. 반도체가 한국 증시의 중심이 됐다는 건 반도체가 잘 될 때는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이 흔들리고 중국이 저가 제품으로 마진을 압박하고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 프리미엄을 낮게 보기 시작하면 코스피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중국 CXMT 뉴스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하나의 경쟁 뉴스가 아니라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기둥을 중국이 아래에서부터 흔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국 CXMT 이야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CXMT는 글로벌 디램 4위 업체로 거론됩니다. 아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최첨단 HBM 시장을 장악한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1분기 매출이 8배 이상 늘었다는 숫자는 시장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게다가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과창판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돈은 결국 생산 능력 확대와 기술 투자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반도체가 무서운 이유는 오늘 당장 최고 기술을 따라잡아서가 아닙니다. 자본과 물량으로 시장 밑단을 빠르게 장악하려 한다는 점이 무서운 겁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정말 무서운 건 최고급 제품을 바로 뺏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초 시장에서 가격을 흔드는 겁니다. 범용 디램과 낸드에서 가격을 낮게 밀어붙이고 그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히고 그 돈과 자본시장 자금을 다시 설비 투자에 넣는 구조.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한국 메모리 기업들은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저가 디램입니다. 그 다음은 고성능 디램입니다. 그 다음은 HBM 하위 세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부가 시장까지 추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추격은 지금 당장 HBM 파월을 따라잡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모리 시장의 수익 구조를 아래에서부터 흔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DRAM도 있고, 낸드도 있고, 서버 SSD도 있고, 모바일과 가전도 있고,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있습니다. 이 넓은 체급은 분명히 장점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범용 DRAM과 낸드에서 가격 경쟁을 걸어오면 삼성전자는 방어해야 할 전선이 많아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프리미엄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방역도 해야 하고 DRAM 가격도 지켜야 하고 낸드 회복도 만들어야 하고 파운드리 부담도 줄여야 하고 DX 부문 내부 갈등도 관리해야 합니다. 전선이 넓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체급이 큰 만큼 숙제도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총 2,000조를 넘었다고 해서 마음 놓고 환호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한국 반도체의 방어선이자 공격수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아야 하고 TSMC와 엔비디아 중심의 AI 공급망 안에서 고부가 메모리와 패키징으로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잘해서는 부족합니다. 범용 메모리에서 마진을 지키고 HBM과 서버 DRAM에서 프리미엄을 만들고 낸드와 SSD 회복까지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시총 2,000조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가격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에게 좋은 뉴스보다 더 강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HBM3 양산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4, HBM4로 이를 이야기하는 단계고 중국 업체들은 아직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한국의 고부가 HBM 시장을 바로 뺏는다고 보는 건 과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늘만 보지 않습니다. 3년 뒤, 5년 뒤를 봅니다. 중국이 HBM3 수준까지 올라오고 국가 자본과 상장 자금으로 설비를 늘리고 중국 AI 기업들과 내수 수요를 묶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고부가 시장에서도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중국이 못 따라오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고부가 시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HBM4, HBM4E, 서버 DRAM, 고성능 낸드, 패키징, AI 데이터 센터 공급망.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앞서가야 합니다. 중국이 아래에서 가격으로 흔들면 한국은 위에서 기술과 신뢰로 벌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중국의 추격은 언젠가 가격 압박에서 기술 압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앞으로 봐야 할 것도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많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영역으로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성과급 논란과 노사 갈등도 이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반도체 호황이 오면 직원들이 성과를 요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과 개발 인력의 기여가 큰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갈등이 단순 보상 문제를 넘어서 조직의 집중력을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DS 부문은 성과급 기대가 크고 DX 부문은 보상 격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행노조 조합원이 빠르게 늘고 있고 DX 부문에서는 준법 캠페인이나 집단 연차 같은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의 에너지가 외부 경쟁이 아니라 내부 갈등에 쓰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DX 부문은 삼성전자에서 절대 작은 축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TV, 가전은 삼성전자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갤럭시가 흔들리면 삼성전자 소비자 브랜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가전과 TV 경쟁력이 약해지면 현금 흐름과 글로벌 시장 지위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DX가 흔들리면 삼성전자 전체 그림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밖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는 자본을 모으고 있고 중국 AI 기업들은 초저가 전략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TSMC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더 강하게 묶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삼성전자는 내부 갈등을 길게 끌 여유가 없습니다. 중국 AI 기업들의 국내 진출도 같이 봐야 합니다. 미니맥스, 지프 AI, 0.1 AI 같은 중국 AI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음성 생성 모델, LLM API, 오픈소스 생태계까지 여러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죠. 이게 왜 삼성전자와 연결되느냐? AI 생태계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AI 서비스가 늘어나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늘어나면 GPU와 HBM, DRAM, SSD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AI 서비스를 초저가로 밀어붙이면 국내 AI 생태계의 가격 구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AI 서비스와 반도체 수요가 같이 커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AI와 반도체를 따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AI 모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반도체, 그리고 내수 시장을 하나로 묶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국은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부가 메모리에서 앞서가야 하고 국내 AI와 데이터 센터 생태계도 같이 키워야 합니다. 반도체만 강하고 AI 생태계가 약하면 장기적으로는 수요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가 커져야 HBM과 서버 DRAM, 낸드 수요도 더 강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한국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생태계도 같이 커져야 합니다. 삼성전자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국 산업 전체의 싸움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너무 커졌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시장 쏠림이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반도체 착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한국 경제의 가장 강한 무기가 반도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무기가 너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하면 코스피가 강하게 갑니다. 하지만 이 두 회사가 흔들리면 한국 증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의 일부 시장을 잠식하면 그 영향은 삼성전자 실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코스피 이익 전망, 외국인 수급, 환율, 한국 수출, 소부장 밸류체인까지 연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어선은 어디일까요? 먼저 HBM4소와 HBM4E입니다. 중국이 범용 D램에서 추격해도 고부가 HBM에서 격차를 유지하면 한국 메모리는 프리미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버 DRM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수록 고성능 서버 메모리 수요는 계속 커집니다. 세 번째는 낸드와 서버 SSD입니다. 중국 YMTC가 낸드 쪽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낸드에서도 기술과 품질, 고객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는 패키징입니다. HBM은 칩만 잘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GPU와 어떻게 붙이고 열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방어선은 소부장 생태계입니다. 한국 장비, 소재, 부품, 테스트, 후공정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과의 싸움은 삼성전자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가 고부가 시장으로 더 빨리 올라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HBM 생산을 늘리려면 후공정 장비, 본딩 장비, 검사 장비, 기판, 소재가 필요합니다. 서버 DRM 투자가 늘어나면 전공정 장비와 소재도 같이 움직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장비, 변압기, 전선, 냉각, ESS까지 필요합니다. 돈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멈추지 않고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게 한국 반도체 사이클의 지속 신호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 경쟁에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중국이 초저가 전략으로 들어오면 범용 제품의 가격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같은 방식으로 가격 경쟁에만 대응하면 마진이 훼손됩니다. 삼성전자가 해야 할 일은 더 높은 시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HBM4E, HBM4, 서버 DRM, 고성능 낸드, 기업용 SSD, AI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솔루션, 첨단 패키징, 이런 영역에서 중국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프리미엄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이 아래에서 가격으로 압박하면 삼성전자는 위에서 기술과 신뢰로 벌어야 합니다. 그게 삼성전자 시총 2,000조를 지키는 길입니다. 외국인 수급도 이 문제와 깊게 연결됩니다. 외국인은 한국 반도체를 볼 때 단순히 오늘 주가가 올랐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따라오는지 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과 서버 메모리에서 얼마나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지 봅니다. DRM 가격이 중국 공급 증가로 흔들릴 가능성은 없는지 봅니다. 낸드 시장에서 YMTC가 얼마나 가격을 압박할지 봅니다. 그리고 환율과 금리도 같이 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고 미국 금리가 불안하고 중국 추격까지 강해지면 외국인은 한국 반도체를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때도 외국인 수급은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HBM4E에서 성과를 내고 SK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DRAM 가격이 강하고 중국의 추격이 하위 시장에 제한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외국인은 다시 한국 반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봐야 할 건 외국인이 오늘 샀는지
샀느냐 팔았느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의 장기 프리미엄을 계속 인정하느냐입니다. 그 프리미엄이 유지돼야 삼성전자 시총 2,000조 이후의 상승도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시총은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총을 지키는 건 외국인 수급과 실적, 그리고 기술 격차입니다. 기관 수급과 코스피 흐름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코스피가 88,800선을 넘고 9,000P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관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쉽게 비워둘 수 없습니다. 패시브 자금과 ETF 자금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구조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코스피가 진짜 건강하게 더 올라가려면 반도체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추격에도 고부가 시장에서 마진을 지켜야 하고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퍼져야 합니다. 지수 숫자만 높아지는 장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이익과 밸류체인이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삼성전자 내부 갈등은 주주들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성과급 합의 이후에도 DX 부문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봉계약 제동, 공식 면담 요청, 준법 캠페인 가능성, 집단 연차나 특허 출원 거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삼성전자 내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으로 굴러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가전, TV, 소프트웨어, 서비스, 브랜드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DX 부문은 삼성전자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중국은 밖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삼성전자가 안에서 갈라지면 외부 경쟁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중국이 쉽게 넘을 수 없는 기술 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HBM4와 HBM4E, 고성능 서버 DRAM, 초고속 패키징, 대형 고객사와의 품질 신뢰, 대량 생산 경험은 하루아침에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올라오는 건 맞지만 한국 반도체가 아직도 고부가 시장에서 강하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격차를 유지하는 속도입니다. 중국은 자본과 정책, 내수 시장을 등에 업고 계속 따라옵니다. 한국 반도체는 더 높은 기술, 더 좋은 수율, 더 안정적인 공급망, 더 강한 고객 신뢰로 앞서가야 합니다. 축포는 이미 터졌습니다. 이제는 방어와 증명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체크해야 할 것들은 분명합니다. 먼저 중국 CXMT와 YMTC의 생산 능력 확대 속도입니다. 특히 D램 웨이퍼 투입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낸드 시장에서 가격 압박이 얼마나 커지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HBM 세대 격차입니다. 중국이 HBM3까지 올라와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HBM4, HBM4E에서 격차를 유지하면 고부가 시장은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DRAM 가격입니다. 중국 공급 증가가 범용 DRAM 가격을 흔들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이익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낸드 회복입니다. YMTC가 저가 공세를 키우면 삼성전자 낸드 마진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삼성전자 내부 안정입니다. DX와 DS 갈등, 노조 재편, 성과급 논란이 더 커지는지 아니면 정리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삼성전자 시총 2,000조 돌파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축하만 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가총액을 지킬 수 있느냐? 중국 CXMT와 YMTC의 추격을 막을 수 있느냐? HBM4E와 HBM4에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중국 업체들과의 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DRAM과 낸드 가격을 지킬 수 있느냐? DX와 DS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다시 한 방향으로 달릴 수 있느냐? 한국 경제는 반도체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반도체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문제는 삼성전자 주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증시 전체의 문제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 문제입니다. 중국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부 갈등을 줄이고 HBM과 서버 메모리에서 결과를 내고 낸드와 패키징까지 고부가 시장으로 끌어올리고 외국인에게 다시 한국 반도체의 프리미엄을 증명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시총 2,000조, 분명히 역사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중요한 건 그 숫자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느냐입니다. 중국의 추격이 빨라질수록 삼성전자는 더 빨리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반도체 대장주에서 소부장과 코스피 전체로 돈이 어떻게 번지는지 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전자책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배부하여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인이 돌아올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중 어디가 먼저 움직일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